시작했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년 오늘 4월 13일 저녁입니다. 오늘 2층에서 우리가 초음파 모임하다가 6층 우리의 또 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늘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정리에 아주 쉬운 정리에 5개를 이제 음악계의 본방 서곡 비슷하게 처음에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양성 선종양 결절입니다. 사실은 선종양 결절의 용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책마다 다 틀리죠.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있는데 양성인데 선종양 칸에 아데노마토스 노즐이죠. 뭐 책을 보면 아데노마토스 노즐 하는 데도 있고 아데노마토 하이퍼플라시아 하는 데도 있고 뭐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어가 뒤죽박죽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리학의 용어는 노즐 하이퍼플라시아고 우리가 임상적 내과 그 임상의들이 쓰는 용어는 아데노마토스 노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46세 여자 건강검진에서 양측 갑상선 결절 발견돼가 오셨고 갑상선 기능 정상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양측 갑상선에 낭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였는데 초음파상에서 뭐 FNA 대상이 안 됐는데 환자가 요청을 해서 결국 FNA를 하고 양성 결절 진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에 이스무스를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무스 변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무스는 이상이 없고 우측 갑상선에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결절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카톡으로서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결절을 보면 선생님은 어느 걸 보시느냐면 요것만 딱 보시거든요. 갑상선에는 트루 시스트가 없거든요. 거의 있다 해도 브라키얼 크래프트 시스트죠. 트루 시스트가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되는 시스트를 말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전부 다 양성이든 악성이든 이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네코익한 시스틱 변별을 볼 때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주위에 솔리드 포션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완전히 솔리드 포션이 없을 때는 그걸 트루 시스트라고 하지 않고 컴플리트 시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시스틱이고 바깥에 이런 결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결절의 에코도 요런 보시면 요거는 완전히 이제 시스틱 디레이션 되는 부분이고 요런 보에코가 보이는 거는 아마도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이 결절이 디제네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콜로이드가 덴산 콜로이드가 뭉쳐진 부분이 대부분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도플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파워도플러가 우리가 갑상선에서 결절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첫째는 이제 그 갑상선의 결절의 경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절을 둘러싸고 있는 혈류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결절의 이 솔리드 포션이 바이블한 티슈냐 난바이블 티슈냐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디제네이션 됐구만 그 갑상선에 폴리클도 디제네이션 되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베설도 디제네이션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틱 주위에 혈류 신호가 뜨면 우리가 이거는 살아있는 이 폴리클이구나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이게 디제네이션을 일으킨 폴리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이 콜로이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콜로이드들은 대부분 선상으로 이렇게 쭉쭉 옆으로 뻗어 있죠. 칼시피케이션 동글동글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상, 종단상을 받고 이런 결절이 보이면 이 갑상선은 낭성 변성을 보이는 아데노 노즐로 생각이 됩니다. 좌측 갑상선도 결절인데 좌측 갑상선은 여기 아마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이 아데노마토스 노즐들은 이 캡슐이 불완전한 캡슐이기 때문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혈류 증가상도 보이지 않고요. 우측 갑상선에 FNA 했고 좌측 갑상선에 FNA 했습니다. 다음에 정리는 우리가 부인과입니다.
분비비기 그 시크릿 트리페이스의 자궁 내막하고 우측 난소의 콜프스 루테알 시스템 항체 낭진입니다. 하복 통증 오면 산부인과 질환을 제일 먼저 관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병 중에서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또는 골반 농양 같은 것이 진단이 지연되면 아주 중독한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0세 여성 일주일 전부터 간헐적인 하복부 통증이었습니다. 분통이었습니다. 스크린 초음파에 보니까 자궁 내막은 시크릿 트리페이스, 그 다음에 골반 강내 배란에 의한 액체 저류, 우측 난소의 항체낭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배란 주기에 따라 호르몬 변화를 해서 난소에서 배란계의 한 개의 성숙 난포에서 난자를 방출하고 난자를 방출하는 남은 것을 항체낭이죠. 그래서 항체낭이 이제 배란이 된 난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태아가 되는데 수정된 경우에는 태아하지 않고 커지게 돼서 초기 임신에 필요한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생산하다가 임신 12주 후에 이제 태반에서 호르몬의 생산이 되면 태아가 됩니다. 그래서 오브레이션을 하고 난데 콜프스 루테움 시스트가 없어져야 되는데 조금 이제 남아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보시면 버티칼이죠. 정단상에서 유리널 브레드를 채워야 자궁이 잘 보입니다. 자궁이 보이고 자궁의 내막은 고액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비기는 고액호고 정식기는 저액호가 됩니다. 그리고 펠빅 캐비티에 이렇게 아네코의 프리 스페이스는 전번에 오버레이션회가 출혈이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횡단상이죠. 유리널 브레드 유트러스고 렉툼입니다. 이쪽에 이제 낭성 부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오브레이션 하고 난 뒤에 남아 있는 그 시스트죠. 콜프스 루테알 시스트라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난소는 괜찮죠. 이 난소는 정상 폴리클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난소가 한쪽이 이제 오브레이션 폴리클이 자라다가 한쪽이 도미넌트 오바리가 되고 한쪽은 난도미넌트 오바리 되죠. 이분은 이제 오른쪽이 아마 그 폴리클 오브레이션에 있는 도미넌트 오바리였는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은 고에코로사 보이고 분비기 자궁 내막입니다. 그리고 항체낭은 일반적으로 조금 백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혈류 신호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요즘 여자들은 이상해요. 옛날에는 menstruation 사이클을 물어보면 잘하는데 요새는 menstruation 사이클을 보면 잘 모르고 또 카톡 이거 뭡니까? 스마트폰 끄지고 내가 언제더라 찾거든요. 그래서 옛날 여자분들은 울수락했지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란했어요. 배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담낭 내강의 다발성 담낭 결석입니다. 74세 여자분인데 내원 전날에 좌측 우측 옆구리 간헐적 통증 10년 전에 담낭 결석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옆구리 부위에 통통을 호소해가 초음파했더니 우측 옆구리가 아프다 하면 신장, 췌장, 간의 담낭, 간장, 담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담낭 내과는 바이러스러지가 있고 다발성 담낭 결석이 있는데 담낭대 비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증 원인이 담낭이나 간의 담낭, 췌장 질환이 아니었고 아마도 우측 옆구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신경계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증상 호소한 경우는 초음파 검사가 중요한 질환을 룰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앙암위에서 우측 신장 장축사입니다. 신장의 하극부에 이쪽에 가스에 가려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신장 검사할 때는 로폴 쪽을 신경 쓰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체위 변화시켜 가지고 우측 신장의 로폴을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이 레날 베인, 레날 아트리가 잘 보이고 정상입니다. 우측 신장이 이제 단축상은 그 하일룸의 레날 아트리, 레날 베인을 보고 그 다음에 유레타가 혹시 디라테이션 된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담낭 내강인데 내강에 뭐가 항문 차가 있고
섀도우를 동반하는 고액고 결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마일 슬러지 있고 작은 결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낭백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는데 판크레아스도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 내에 바이러스 슬러지 있고 다발성 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당간을 꼭 한번 봐줘야 됩니다. 포탈베인이고 여기 익스트라 바일 닥터,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괜찮게 보입니다. 바일 슬러지 되고 스톤이 있지만 담낭백 비유가 없으니까 이 환자의 통증하고는 담낭하고는 아마도 관계가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50세 여자인데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하복부 두통입니다. 히스토리는 5년 전에 담낭 절제 받고 1년 전에 자궁 건종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하부 통증이 있으면 우리 뭐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 뭐 가정의학사 전부 다 중소형 개실염을 제일 먼저 물어하고 그 위에 이제 근만성 염증 질환, 종양성 질환 이런 중환병이 있는지 한번 스크리닝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음파 협사하니까 말단 회장에 약간 내강 확장상, 자궁의 작은 건종 외에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이 환자는 뭐 기절적 질환이 아니고 기능성 위장관 질환 이쪽으로 생각하고 경과를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이소스머슬의 터미널 인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인데 내강이 조금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백비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상행결장이고 소아스 머슬 어센딩 콜론입니다. 어센딩 콜론도 괜찮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을 유트러스를 봤습니다. 이쪽이 방광이 그 환자가 이제 소변을 필링을 안 됐으니까 관찰이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자궁이고 자궁 내막인데 자궁 내막은 경도 고액포로 보이고 자궁의 크기와 모양은 정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자궁 근청에 조그마한 크기의 자궁 근종이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상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냥 소견으로 생각됩니다. 자궁 근청에는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유트라인 마이오마 경우에는 이렇게 둘러싸는 헬류 신호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측 신장도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문맥, 간문맥도 정상이고 괜찮. 그리고 담낭에 여기 수술에 있는 담낭화 부위에는 패스티슈가 어큐뮬레이션 대가 고혈포로 보입니다. 그 다음 간의 당간이고 포탈비인입니다. 간의 당간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36세 남성 한 달 정도 발생한 소화불량, 복부팽만과 우측 옆구리 분통, 막연한 증상이죠.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이 우리 뭐 거의 개인위원회는 대부분 뭐 중환 환자 오지 않고 대부분 이런 환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이럴게는 이런 환자를 큰 병원에 보낼 환자냐 그냥 괜찮다고 우리가 안심을 시키고 홀딩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스크린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약 주고 경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간 실질의 이제 자체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종단상입니다. 라테랄 세그멘트인데 약간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를 봤는데 위는 뭐 스토막이 약간 클랩스 돼 있고 내강이 클랩스 여기 이제 서부 무코사 전백 여기 후백의 서부 무코사 여기 아마 서부 무코사였습니다. 요거는 아마 점막 내강하고 점막하고 경계면 에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췌장도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GB도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GB하고 익스트라 바일 닥터 포탈비 다 정상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정상이죠. 그 다음에는 우측 신장의 단축상도 정상이고 상행결장 보니까 상해 하우스라도 정상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괜찮으면 이거는 뭐 큰 문제 없고 중환병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단을 추정 진단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안심하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레전트 했을 때 1년차가 처음 갔을 때 이제 환자를 보는데 그 당시에는 환자들이
객사를 안 하는 객사가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중 터미널 스테이지 되면 병원서 안 돌아가시고 집에서 다 돌아가셔가지거든. 요즘은 반대죠. 요즘 돌아가실 때 병원 가는데 근데 환자들이 묻는 것이 이제 이 환자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걸 묻는 거죠. 나는 보니까 환자를 예후를 모르겠어요. 이 환자가 살아날지 죽을지 오늘 죽을지 뭐 모르는데 우리 위에 선배 한 3년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이 되고 가면 선생님보다 이 환자 빨리 집으로 보내. 이 환자는 붙잡고 있어.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나는 저 환자나 저 환자 똑같은데 보니까 보낸 환자가 그 다음 날 되면 환자 보호자가 돌아가시니까 사망 진단서 카드는 진단서 카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내가 봐서 돌아가실 분 같은데 이 환자는 붙잡았나? 붙잡았나? 그 다음 날 때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오기. 그래서 의사가 내과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지만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좋아지는 환자를 홀딩해야지 나빠지는 환자를 홀딩하면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렇게 학생을 받을 때도 공부 잘하는 학생을 받아야 스카이 대학을 보내지 공부 못하는 학생을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가도 스카이 대학 못 가지요. 그건 마찬가지죠. 그 성형외과 의사도 그렇답니다. 딱 성형외과 수술해가 잘 되는 애를 수술을 해야지 아무리 성형외과도 안 되는 여자를 손대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초음파가 해보면 일단은 예후는 뭐 약간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홀딩해야 될지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